확률 단원입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와 확률, 그 중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무엇이냐?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건이 뭐냐? 사건은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 여기 앞에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조건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사건이 무엇이냐 했을 때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던지는 실험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앞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앞면이 나왔을 때 이것을 앞면이 나온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라 그랬죠? 그러면 앞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와 뒷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그 가지수가 두 가지죠. 따라서 이때 경우의 수는 바로 두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때 또는이라는 이 논리 언어인데 이 또는이라는 이 논리 언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또는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사건 A 하나만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 하나만 일어날 때, 즉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두 개의 사건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났을 때 두 개의 사건을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중학교 때는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이 또는이라는 논리 언어의 설명이 달라집니다. 우선 중학교 때는 또는은 두 개 중에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는 경우, 이 두 개를 붙여서 얘기할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한다. 이렇게 중학교 때는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M이고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N이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만 일어나는 경우와 B만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A만 일어나는 경우가 M가지죠. 그 다음에 B만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죠. 따라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개의 합 M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해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것은 앞에 거와 뭐가 다르냐? A 또는 B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거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이 말은 사건 A와 사건 B가 두 개 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해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자, 이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두 개의 사건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경우이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개의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두도록 합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승부가 가려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을 시행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내자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는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행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내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선 시행이라는 것은 이 문제의 경우 건우와 인영이가 어떤 일을 하냐면 가위바위보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건우와 인영이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이 행위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의 구체적인 결과,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내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승부가 가려진다는 사건. 이 승부가 가려진다는 사건을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어떤 결과인가로 나타내자는 거죠.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승부가 가려진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건우가 이긴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어떤 시행, 가위바위보를 하는 시행에서 건우가 이긴다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승부가 가려진다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면은 건우가 이긴다 이런 결과가 되었을 때 승부가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끝입니까? 승부가 가려지는 경우가 이 한 가지밖에 없나요? 또 있죠. 인영이가 이긴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승부가 가려진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시행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기를 A 또는 B 두 개의 사건이 또는 이라는 언어로 연결되면 각각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더해주고 두 개의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나면 곱해주고 이렇게 방법이 달랐죠. 따라서 이때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또는이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냐 또는이라는 말은 두 개 중에 한 개만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두 개가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 두 개가 다 일어나야 승부가 가려집니까? 아니죠. 건우가 이긴다라는 사건 하나만 일어나면 승부가 가려지죠. 인영이가 이긴다라는 사건 하나만 일어나면 승부가 가려지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개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승부가 가려진다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건우가 이긴다라는 사건 또는 인영이가 이긴다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우가 이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가위를 내서 이기는 경우, 바위를 내서 이기는 경우, 볼을 내서 이기는 경우 세 가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인영이가 이기는 경우의 수도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각각 일어난 경우가 세 가지 따라서 이 건우가 이긴다 또는 인영이가 이긴다라는 사건이라는 경우의 수는 두 개를 더해서 6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건우가 이긴과 동시에 인영이도 이긴다. 이건 둘이 게임을 했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6명 중에서 기장 1명, 부기장 1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 영상을 잠시 중단하고 실제로 해보세요. 6명을 뭐 A, B, C, D, E, F, G 이렇게 써놓고 하던 1번, 2번 해서 6번으로 써놓고 하던 실제로 하나하나 써가면서 이 방법의 수를 구하면서 어떤 규칙을 발견해 보세요. 여기서 이 강의를 듣고 그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서 어떤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선 이 문제도 이 사건을 시행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내자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시행입니까? 6명 중에서 기장 1명을 뽑고 부기장 1명을 뽑는 시행을 하는 거죠. 따라서 먼저 6명 중에서 기장 1명을 뽑는다라는 이런 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6명 중에서 1명 뽑았으니까 5명 남죠? 그래서 5명 중에서 부기장 1명을 뽑는다. 그럼 여기서도 이 사건이 두 개입니다. 기장을 뽑는 사건과 부기장을 뽑는 사건. 그러면 이 두 개의 사건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사건이냐, 두 개가 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일어나야 된다면, 즉 6명 중에서 기장 1명을 뽑는다라는 사건만 일어난다면 6명 중에서 기장 1명, 부기장 1명을 뽑는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죠. 여기서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다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거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장 1명을 뽑는다는 사건과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부기장 1명을 뽑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방법의 수죠. 여기서는 동시에라는 단어를 넣을 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동시에라는 말은 뺐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6명 중에서 기장 1명을 뽑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요? 6명 중에서 1명을 뽑는 방법은 6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명 중에서 부기장 1명을 뽑는 방법이 각각 5가지씩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직접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기장 1명을 뽑고 부기장 1명을 뽑지요. 이때 6명을 1번부터 6번까지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먼저 기장에 1번이 뽑히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 부기장 1명 뽑는 경우가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또는 5번 또는 6번. 그래서 기장이 1번으로 뽑혔을 때 부기장이 뽑히는 경우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이 기장으로 뽑혔을 때 부기장으로 뽑힐 수 있는 경우가 1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여기까지만 해보면 여기서 어떤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죠. 이와 같이 계속하면 6번이 기장으로 뽑혔을 때 부기장이 되는 경우는 1번부터 5번 중에 1명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기장을 뽑는 방법이 6가지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다 5가지씩이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5가지씩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장을 뽑는 방법 6가지, 각각에 대해서 5가지씩이니까 곱하기 5 해서 결국 6 곱하기 5는 30가지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사건을 시행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냅시다. 먼저 어떤 시행을 합니까? 4명 중에서 1명을 뽑는 시행을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서 1명을 뽑는 이런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두 개의 사건이 하나만 일어나야 되느냐, 2개 다 일어나야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죠. 여기서는 2개 다 일어나야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앞에서는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와 라는 글자로 연결했는데 여기서는 와 라는 대신에 그리고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가 이 2개의 사건이 다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2개의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먼저 4명 중에서 대표 1명을 뽑는 방법이 4가지. 그리고 나머지 3명 중에서 대표 1명을 뽑는 방법의 수가 각각 3가지씩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3은 12.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하기로 구했는데 여기서는 왜 안 되느냐? 문제 5번에서는 두 명을 뽑을 때 두 명의 직급이 서로 다릅니다. 기장과 부기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기장, 2번이 부기장인 경우하고 반대로 2번이 기장, 1번이 부기장이 되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직급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대표 두 명입니다. 그래서 직급의 구별 없이 대표 두 명을 뽑을 때는 1번과 2번이 대표가 되는 경우하고 이 순서를 바꿔서 2번과 1번이 대표가 되는 경우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로 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직급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선 직급이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구했듯이 마치 직급이 있는 구분이 있는 것처럼 4, 3, 12로 구해놓은 다음에 이 안에 같은 것이 몇 개씩 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두 명을 뽑으니까 두 명이 서로 앞뒤를 바꿔도 항상 같은 것이 생기지요. 즉, 두 개씩 같은 것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2로 나누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급의 구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4, 3, 12를 한 다음에 항상 두 개씩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나누기 2 해서 6으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확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확률이 무엇이냐면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건 A라고 이렇게 특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이라는 뜻으로 기호 P로 나타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는 N으로 나타내기로 하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로 나타내기로 합니다. 만약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하면은 B로 나타내면 되겠죠. 이것이 확률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조사하면 좋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그냥 알려진 성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P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수이다. 예를 들면은 어떤 모든 경우의 수가 2번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1번이라면 그 확률은 2분의 1.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동전을 하나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하면 동전을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면이 나오거나 또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또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따라서 이 두 개를 모두 더하면 앞면이 나오거나 또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그 다음 모든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따라서 이때 확률은 2분의 2 해서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분자는 모든 경우의 수보다 더 클 수가 없지요. 동전을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따라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앞면 또는 뒷면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니까. 그래서 2분의 2.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던질 때도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많은 경우가 6가지.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죠.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1 또는 2 또는 해서 6 해서 6가지입니다. 이때
7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즉 7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한다면,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7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한다면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인데 7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0이죠. 주사위를 던져서 7의 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때는 확률이 0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0이라는 것은 그런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것을 뜻하고, 확률이 1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항상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입니다. 그 중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건 우리 앞에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어떻게 했습니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두 개의 사건 중에 하나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하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경우의 수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P 플러스 Q이다. 마찬가지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즉 두 개의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날 확률입니다.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두 개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이 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 조건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지금 공부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버거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 경우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둘 다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노란 공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이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란 공의 개수를 바로 x로 두고 그럼 x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x의 등식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죠. 그래서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찾으면 조건이 뭔가요?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한다. 즉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된다는 조건을 만족할 때에 노란 공의 개수 x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은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바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등식이 있죠.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구할 때 x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럼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모든 경우의 수분의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는 것이 파란 공이 나올 확률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지금 이 안에 주머니 안에 빨간 공이 3개 있죠? 노란 공이 X개 있죠? 파란 공이 2개 있죠?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전부 몇 가지가 됩니까? 만약에 주머니 안에 10개의 공이 있다면 그 10개 중에 한 개를 뽑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1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공이 x 플러스 5개 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 공을 뽑는 경우의 수, 즉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파란 공이 2개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x 플러스 5분의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2,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의 등식에다 대입하면 x 플러스 5분의 2는 4분의 1 해서 이 방정식을 풀면 x 플러스 5는 8이 돼서 x는 3으로 구해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점 P가 마이너스 1 위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점 P가 마이너스 1 위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이 사건을 시행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내자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를 합니까? 동전을 3번 던지는 행위를 하지요. 이것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의 구체적인 결과로 이 사건을 나타내야 합니다. 즉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점 P가 마이너스 1 위에 있게 되느냐로 나타내자는 거죠. 찾아보세요.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이 점 P가 마이너스 1 위에 있게 됩니까?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가죠. 따라서 3번 던져서 마이너스 1 위에 있으려면은 3번 던져서 3번 던져서 앞면이 1번,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점 P가 마이너스 1 위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점 P가 마이너스 1 위에 있다는 사건을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1번, 뒷면이 2번 나오는 사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시행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원만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것이 3번 던져서 앞면이 1번,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면 먼저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 우선 1번 던졌을 때는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2번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던지면 동전을 하나 던지고 그리고 또 하나 던지고, 그러니까 각각 나오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세 번째 던지면 또 2가지니까 곱하기 2에서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면이 1번,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맨 첫 번에 앞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는 경우, 뒷면 앞면 나오는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3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8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해서 8분의 3으로 구해지겠습니다. 처음 위치보다 4칸 위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을 시행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내자는 생각을 먼저 하라 그랬죠. 어떤 시행을 합니까? 동전을 5번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초원이가 처음 위치보다 4칸 위에 있으려면은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경우일까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면이 1번 나올 경우, 2번 나올 경우, 3번 나올 경우, 이렇게 차례로 알아보면 경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던지는 횟수가 500번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다 알아보기에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이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앞면이 몇 번 나오는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보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구해야 되죠. 따라서 그것을 x로 두고 그 다음에 뒷면에 나올 횟수를 y라 두면 결국 xy를 구하는 문제가 되고, xy를 구하기 위해서는 xy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초원이가 처음 위치보다 4칸 위에 있다라는 것이 조건이죠. 그럼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앞면에 나오는 횟수 x, 뒷면에 나오는 횟수 y와 관계되는 등식. 동전을 5번 던졌다 해서 던진 횟수가 5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던진 횟수는 나오는 횟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등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초원이 위치가 4칸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4칸 위에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은 후에 4칸 위에 있게 되는 겁니까? 앞면이 X번 나온 후에 초원이 위치가 4칸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앞면이 X번 나온 후 초원의 위치는 4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안에 이러한 2개의 등식이 있다는 것을 찾고 이 2개의 등식을 각각 XY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되고 XY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던진 횟수는 나온 횟수와 같죠? 그래서 던진 횟수를 구하면 앞면에 나온 횟수 X, 뒷면에 나온 횟수 Y가 바로 던진 횟수니까 던진 횟수는 X 플러스 Y로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앞면이 X번 나온 후의 위치는 앞면이 나오면 2칸 올라가죠. 뒷면이 나오면 1칸 내려가죠. 그래서 앞면이 X번 나오면 2X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뒷면이 Y번 나오니까 Y번 D로 내려가서 X번 나온 후의 위치는 2X-Y로 구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 등식에다 대입하면 X 플러스 Y는 5, 그 다음에 2X-Y는 4 이렇게 되죠.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2개의 식을 더해서 3X는 9 해서 X는 3. 이 X가 바로 앞면에 나오는 횟수죠. 따라서 이 확률은 위치가 4에 있을 확률은 결국 5번 던져서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됩니다. 이와 같이 시행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내야 확률을 바르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2가지죠. 그것이 연속해서 5번 이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2를 5번 곱해서 2의 5제곱 해서 모든 경우의 수는 32. 그 다음에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5번 중에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합니다. 자, 우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H, 1, 2, 3번 연속해서 앞면이 나온 경우, 그 다음에 1번, 2번, 4번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 1번, 2번, 5번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어떤 경우를 구체적으로 찾을 때는 분명한 기준을 정해놓고 찾아야 빠지거나 중복되는 일이 없어서 정확하게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뭐냐면 1번과 2번을 앞면으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하나를 움직여 가면서 경우를 찾은 것입니다. 1번과 2번을 앞면으로 고정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를 3번에 놓는 경우, 4번에 놓는 경우, 5번에 놓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1번과 3번을 앞면으로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앞면으로 고정시키면 그 다음에 1, 3, 4, 1, 3, 5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번과 4번을 고정시키면 앞면이 1번, 4번, 5번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겠죠. 이제는 또 무엇을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1번을 쭉 고정시켰으니까 이번에는 1번을 빼고 2번과 3번을 고정시킵니다. 그럼 2번과 3번을 고정시키면 1번은 뺍니다. 1번 고정은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2, 3, 4, 2, 3, 5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과 4번을 고정시키면 이번에는 2, 4, 5 한 가지가 있겠죠. 또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3번과 4번을 고정시키는 경우 그러면 3, 4, 5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없죠. 3번, 5번, 4번, 5번 이렇게 고정시켜서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는 없죠. 해서 전부 10가지가 구해집니다.
따라서 동전을 5번 던져서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32분의 10 해서 16분의 5로 구해지겠습니다.